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오늘 출근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적법 절차 원칙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왜 포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결정 자체도 이례적이었지만 그래도 그 결정의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함의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못됐습니다. 가장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범죄의 혐의자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나머지 공범,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공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고요. 이들에 대한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구속영장이라는 게 왜 발부가 될까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 중대한 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소명이 됐고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이 돼서 발부가 되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나? 아니면 범죄가 중대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방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취지는 일과 날짜라는 시간과 날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례적인 결정을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만약에 좀 더 중심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법원의 선례 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흠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은 해당 부장판사가 스스로 대법관이 돼서 내가 결정한 대로 이제 모든 걸 하겠다는 취지였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의 확실한 절차적인 해석과 결정을 받고 진행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히 후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법문에도 나와 있고 법 조문에 명확하게 있는 검찰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즉시항고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법률로서 합헌적으로 있는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입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칙이죠. 저는 이번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원칙이 아니라 의심스러울 때는 권력자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 적용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법원의 결정도 이례적이었지만 나름 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상급심과의 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이 이것을 즉시항고권을 포기라는 정말 이례적인 또 결정으로 되받으면서 석방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 혐의자 그리고 지금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 석방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말 잘못되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정당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울였다.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려면은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고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면은 권력과 힘, 영향력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자면요. 이 결정문 어디에도 이러한 절차적인 이슈로 인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실제 석방이 발생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고민과 대책에 대한 내용이 단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석방이 돼서 자유롭게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재판부의 취지였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재판부는 스스로 대법원의 선례조차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스스로 대법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국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부의 의사가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즉시 항고할 것을 기대했다면은 왜 검찰은 아직까지 명문으로 명확하게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조항의 합헌성에 대해서 법무부 스스로 주장했던 사안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2015년 그 부분이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을 지레짐작했다라는 비판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결정의 취지를 그나마 이제 좀 설명을 먼저 정리해서 드리면은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2012년도에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돼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렇게 구속 중인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에 따르는 게 맞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해가지고 지연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합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정당하지 않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법무부 차관 현 민정수석입니다. 명확하게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즉 그 헌재 결정 이후에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될 때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라는 거는요. 장례, 수술 뭐 이렇게 주변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아주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구금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막 소위 말해서 자신의 부모의 문상을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항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막 지연이 된다면 사실상 구속집행정지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즉시 항고권이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구속 취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영장이 전혀 없었던 사실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고 전국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법무부의 입장으로 나와서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이게 안 빠졌습니다. 이거를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12년도의 결정 이후로 이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인권 친화적이고 합헌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90년도에 있었던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뭐가 있냐면요. 거주지 그리고 주요 증인과의 소통 제한 같은 경우들이 붙습니다. 즉 잠시적으로 석방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증거 인멸을 못하도록 하는 여러 제한 정치를 두고 이루어지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한번 보면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거는요. 우리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모르쇠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적인 지위와 힘 앞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힘 앞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은폐될 수가 있고요. 비협헌 등 아직 확보도 못한 상태인데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 그렇다면 김영은 장관도 다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든 피고인들을 다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줄도 쓰지 않은 거는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건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했다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어떠한 보완도 없이 단지 그냥 인권 친화적으로 판단을 해서 석방을 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무지의 비엘로 들어가서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 인물, 권력자가 아니라고 했더라도 동일한 권한을 행사했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조항의 위헌성, 이 조항에 대한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형사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든 형사소송법에서 일로 규정되어 있는 구속기간을 왜 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당연히 다퉈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정말 그 위헌성이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구속 취소 과정에 취소로 인해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냥 즉시항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공화국의 사법적인 절차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장판사의 결정은 마치 대법관의 결정처럼 돼버렸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에서 다퉜다면 상급 법원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나름의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마치 이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과 같은 최종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려버린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적어도 이 구속뿐만이 아니라 이 공소 자체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판사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가장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차례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의 신청과 관련된 여러 결정 판결에 대해서 한 판사가 아니라 여러 법원과 여러 판사들이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그 수사권의 권한의 분배가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으로써 그로 인해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이나 공소가 굉장히 왜곡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아무런 이견이 없고요. 경찰은 이게 정말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가 갑자기 사건을 가져와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봤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찰도 혐의점이 인정돼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이첩 요구를 받고 공수처에게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공주수사본부까지 꾸려가지고 같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기소를 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 아닙니다. 즉, 이 과정에 있어서 기관 간의 수사권 분배에 있어서 각 기관들이 다툼을 벌이거나 혐의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기소가 안 됐을 텐데 이 기관에서 수사를 받아가지고 기소가 된 상태, 즉 피고인의 방어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가장 중요한 범죄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수사권 논란에 대한 쟁점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앞서의 많은 법원의 결정들은 이런 점을 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자면요. 검찰 또한 그렇다면 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을 이렇게 됩니다. 조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지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또 수사권한이 있다라는 규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아주 절차적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종합해서 판사의 결정과 검찰의 한국군 포기가 모든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석방 결정으로 나오고 그리고 석방한 다음에도 거의 이제 승소를 하고 직무를 복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늘 얘기해왔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거나 내란죄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어떤 증거인멸을 해도 상관없다는 게 재판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 절차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각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본안에서 공소 유지를 다툴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는 보시네요. 실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혐의 자체가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검찰에도 여기에 대해서 공소 유지의 만전을 기하겠다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근데 굉장히 그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공소 유지의 만전을 기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사유들로 이르는 결정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맞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집행 정지라는 건 아주 단기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혹은 수술 등을 이유로 잠깐 풀어줬다가 다시 재구속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구속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에서도 충분하게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도 했습니다. 즉, 그 헌재 결정 이후에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 과정에서 입법자들의 판단으로 이 즉시항고권이 남아있는 겁니다. 입법자들은 아직까지 이걸 합헌으로 보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이 임의로 이 조항은
위헌일 수 있으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워낙 황당한 일들이 많아서요.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처분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임명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법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권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위헌일 수도 있으니까 행사를 안 하겠다는 기관도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탄핵 심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저는 네. 그 주장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구속 기간의 산정을 시간으로 하는지 일로 하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헌법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병 확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는 지금 이 석방 결정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공화국에 굉장히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조속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